판결만을 의미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맞는 지문.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 지문 보시면 법률관계의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 인락조서 등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은 제외된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틀린 부분이 어디죠? 제외된다. 그 제외자가 아니죠. 그죠? 포함한다죠. 우리가 판결과 동일한, 즉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청구의 포기조서, 그 다음에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 이렇게 이러한 경우에 조서에 등재가 되면, 조서에 기재가 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우리가 소송법상 이런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판결과 동일하게 보는 이렇게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조서, 이러한 것도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외된다가 아니고 포함된다. 이래야지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215페이지. 그래서 페이지 215 이렇게 거다가 이제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점유취득 시효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하지만, 요까지만 일단 보면 그러니까 점유취득 시효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하지만 이랬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인가요? 점유취득 시효가? 여러분들 이제 대답이 이제 없으신 거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죠. 여기 한번 보세요. 법률의 규정은요. 법률에 규정돼 있어야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점유취득 시효는 민법 245조요. 이 규정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표원 공연하게 어떠한 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5조, 즉 민법 제245조, 즉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 있죠. 그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 물건을 취득하지만은 245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 즉 민법 245조에 규정된 점유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규정이지만, 그죠? 규정이지만,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그 앞에까지는. 다만 등기를 그 취득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등기를 취득 요건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민법 제 187조의 예외 규정으로 보는 것이죠.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 규정은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죠.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지만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립 요건으로서, 그죠?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7조, 즉 민법 제 187조에 예외에 해당하는 규정이죠. 245조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죠. 등기를 그 취득 요건, 즉 처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문도 종종 등장하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217페이지, 그래서 페이지로는 217페이지와 표시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여러분 확인하실 때 9번 문제는 이 부분과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실 내용이고, 이제 교재로 보시면 218페이지가 되겠네요. 그죠? 등기의 유효 요건. 등기의 유효 요건. 그래서 뭐 의의 부분이 있고요. 그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그 형식적 유효 요건, 교재로 한번 가보세요. 교재로 가보시면은 형식적 유효 요건이 2번 이래 존재하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220페이지 중간쯤에 실체적 유효 요건 이래 돼 있죠. 그죠? 실체적 유효 요건.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여기서 형식적 유효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고 실체적 유효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이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이 아니고 주관식 시험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에서는 그냥 분류를 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 굳이 형식적 유효 요건에는 뭐가 있고 실체적 유효 요건에는 또 뭐가 있고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그렇게는 나오질 않아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시험을 내면 이것은 뭐
한마디로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시험 경향과도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어렵다고 하셔갖고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냥 완벽하게 형식적 유효권은 무엇이냐, 실체적 유효권은 또 뭐가 있지, 또 그 중에는 뭐가 있지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일단 처음에는 내용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여력이 되시면 형식적 유효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었고 실체적 유효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 부분은 일단 내용만 이해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등기의 유효 요건이니까 두 가지가 있죠. 형식적 유효 요건과 실체적 유효 요건. 그래서 일단 먼저 형식적 유효 요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형식적 유효 요건. 형식적 유효 요건을 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 신청이 되어야지 될 것. 즉 등기가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즉 유효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신청이 되고 등기가 완료가 돼야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적법한 절차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조문이 일단 55조예요. 그죠? 55조. 그래서 55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른 등기 신청이 있을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제가 이 등기 신청과 관련돼 갖고 어떨 때는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직권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그죠? 우리가 지적법에서 지적 정리 사실에 대해서 등기 촉탁해야 되는지 언제 또 지적 정리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해야 되는지 많이 나오죠. 토지 이동 사유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한 번에 정리하시면 편한 것처럼 이 부분도 지금 아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왜냐하면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교재 보시다 보면 이것이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조금 공부하실 때 이걸 다 해야 되나 일일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일이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번에 이렇게 보시고 나면 이게 그 내용이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등기가 되어야지만이 유효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만약에 등기 신청의 경우에 그죠? 등기 신청을 했는데 55조에 규정된 사유를 위반한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죠? 각하하죠. 물론 이제 보정할 수 있으면 보정을 하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55조에 위반한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등기관이 각하하겠죠. 각하를 하는데 만약에 두 번째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모르고 그죠? 착오로 유효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등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과한 등기의 효력과 관련돼서 그래서 모르고 등기가 돼 있어요. 이럴 때 어떠한 효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55조 제1호와 2호 그 다음에 3호 이하 사유를 구분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교재를 보시다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나와요. 이게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관련돼 갖고 일단 이렇게 위반한 등기 신청이 있을 때는 각하하면 문제가 없는데 등기관이 모르고 간과하고 그죠? 간과하고 등기가 된 경우에 이 등기의 효력은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와 관련돼서 55조 제1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관할 위반의 등기죠. 2호는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된 경우 우리가 그럼 등기의 대상요. 주유소의 캐노피 등기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주유소의 캐노피 등기할 수 없는데 등기가 됐으면요. 모르고 등기가 됐을 수도 있죠. 그죠? 그 등기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죠? 55조 2호죠. 그런 경우는 이때는 효력이 당연무효죠. 그죠? 당연무효. 그래서 55조 제1호와 2호에 해당하는 등기가 모르고 된 경우에는 당연무효다. 이유 없이 그냥 무효예요.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등기는. 그럼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5조 3호 이하의 사유의 경우에는 이 등기는 당연무효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그랬어요.
유효한 거, 무효인 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겠지만은 유효한 거를 말소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죠? 유효한 거를 말소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의 신청과 관련돼서 누가 이제 이의 신청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 여기서도 똑같이요. 1번, 2번 나누듯이 55조 여기서는요. 이의 신청 관련돼서 일단 등기 신청의 경우하고 두 번째로 등기가 실행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셔 갖고요.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누가 등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지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관이 각하를 했어요. 그러면 신청인만 이의 신청할 수가 있겠죠. 왜?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죠.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인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왜? 등기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등기 신청원은 누구죠? 신청인은? 우리 공동신청 원칙이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 이러한 사람만 우리가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등기가 이미 이렇게 실행된 경우에 누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는요. 55조 제1호 제2호 사유로 2호에 위반한 사유로 등기가 실행된 경우에만 이의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55조 3호 이하 사유로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등기가 실행된 경우에는 55조 제1호, 2호 위반 사유로 등기가 실행된 경우에만 이의 신청